오늘 또 일단 특별하게 긴급 생방송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밤 10시부터 학대 편성돼서 새벽 1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점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들,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답을 좀 하는 시간. 물론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심리 상태가 너무나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정말 만나자마자 좀 짜증을 내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 또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베스트 파트너 한동훈 파트너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게 참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기도 참 민망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샵 8338번 일단 그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현금 비중도 있으면은 함께 보내주시면은 상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문자 부분 우리가 어제도 긴급 특별 생방송을 했지만 문자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서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든 좋습니다. 일단 최고 안 좋은 좀 싫은 소리들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소통하는 하루가 좀 되길 바라고요. 일단 시장 부분 어떻게 보면 나는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니네가 더 많이 빠지고 우리가 더 많이 빠지지.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좀 밀려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아마 해외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 같으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지금 이거는 정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박살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한 나라의 주식인가 생각될 정도 하락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10%, 9%라면은 이게 옛날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에서야 가끔 내지만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10% 빠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하락이에요. 자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미국이 선물이 많이 빠지니까 아시아가 빠지고 아시아 보고 유럽 쪽 빠지고 유럽이 놀라가지고 또 팔고 또 유럽 빠지는 거 보고 또 미국이 올라가 또 팔고 그 아침에 또 아시아 또 빠지고 이런 여건 약간 좀 바보들 행진 같은 느낌인데 좀 거의 지금 패닉이죠. 완전히 사람들이 어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은 항상 그래 왔었지만 방송에서 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서는 감히 이야기할 수 욕해도 없었던 돼? 욕해도 돼요. 어쩔 수 없지 지금 시장에 욕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그게 비이성적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시장 보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티모시란 분께서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종료 선언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는데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제 건들면 쓰러지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거 하면 정말 세계 체계의 역적이 되는 거죠. 쓰레기죠 진짜. 트럼프 쓰레기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먼저 보호무역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지네 나라만 좀 살려놓고 다른 나라는 물론 자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더 안 좋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아무리 지금 때려 부어도 왠지 모르게 의심이 드는 듯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좀 긴급하게 시진핑과 정말 화합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액션 같은 게 좀 나온다면 확실하게 좀 호재거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G7에서 전화 통화를 하든 뭘 하든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이 장벽을 없애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벽이거든요. 무역 전쟁이 무서운 게 이 장벽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 미세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대전 나도 이 정도 안 빠져요.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물론 정말 크게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사실 지금 날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로벌에서?
1경 몇 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경 9천조 원인데 그게 2경 가까이네요. 금요일 얘기고 예. 오늘까지 따지면 2경 5천억 정도. 이게 뭐 상상이 안 가.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GDP의 이제 한 15배 정도. 15개 나라가 지금 없어진 거야. 그렇죠. 한국 15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진짜 지도상에서 그냥 없어진 하고 거예요. 사라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근데 그 정도인 건가? 나는 솔직히 그 의문이 계속 들어요. 저도 그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예전에는 신종 볼 때도 물론 하고 있었고 물론 이탈리아 쪽이 사망자가 많잖아요. 네. 그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모든 나라가 좀 장벽을 걸어잡는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참 세계대전만큼의 어떤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서 이탈리아 쪽에서는 뭔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있나요? 나도 그냥 뉴스로만 일단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참 이런 얘기가 저도 안 하고 싶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발표를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와 이제 사망자 수 우리 이제 점점 많이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를 좀 봤을 때, 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탈리아 쪽도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은 그렇게 해서 많이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에 집중 발표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이 좀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좀 위대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좀 위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야, 진짜 유럽 사람이나 미국 쪽 보면 좀 약간 미개한 것 같아요. 이게 후진국이지 이게 선진국입니까? 이게 아직 아픔을 안 겪어본 나라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뭐 휘청대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사람들이 뭐 나라에서 걸어 잠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아니고 가게 영업 그래도 다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쪽 나라들은 그 아픔을 안 겪어본 거죠, 지금까지. 뭐 2차 대전 이후로는.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는 뭐 계속 그 북한이라는 같이 있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예전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랬대. 쟤네들은 내일 전쟁 난다는데 왜 이렇게 평화로워? 그렇죠. 그렇게 좀 항상 우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바이러스 있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리고 뭐 좀 하실 일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더 뭉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말 좀 모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짜. 그렇죠.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뉴스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이제 종교 부분 물론 종교 부분 쪽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게 참 믿음이 강한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코로나가 지금 걸리는 게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뭐야? 어디 딱 밀실 모여 있는 땀을 흘리거나 뭐 이래서 걸리지 뭐 실질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에서 많이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렇죠. 그 대중교통에서 걸렸다고 그랬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거의 뭐 우리도 초토화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안 걸려요. 보니까 만약 뭐 정말 걸려도 아주 특이하게 걸린 상태고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약간 좀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도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원래.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마스크는 항상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좀 더 가까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우리도 그렇죠. 서로 얼굴 안 보고 약간 하는 느낌이. 그런 건 많이 사실 이렇게 많이 안 퍼지는 것 같은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이미 걸렸던 거죠. 원래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워낙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유럽 중에서 유독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한 나라가 이탈리아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걸려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뭐 확진자도 못 찾아내고 하니까 이제 막 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숨어 있는 사람들 나오게 되는 거고 그만큼 또 이태리 같은 경우도 고령화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이쪽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이게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듣는 얘기로는 사실 뭐 유럽 쪽은 지금 거의 80세 이상은 뭐 자가격리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뭐 사실상 손 놓았다라고. 그래서
나이가 좀 괜찮고 좀 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손을 써서 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먼저 하고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약간 좀 방치하는 그렇죠. 것 같은 약간 느낌의.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도 굉장히 세다 그러고 예. 아, 그래서 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독일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나라고 거기다가 또 독일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발생해도 여기서 의료가 커버가 되고 여기도 커버가 되고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지역에서만 7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의사들이 가고 예. 간호사들이 갔잖아. 근데 이 유럽 쪽은 그게 안 서양 쪽은 좀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인 문화가 좀 더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치사율 높게 좀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뭐 참 무슨 얘기를 어떻게 또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뭐 올리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버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뭐 존버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비트코인 이제 이후부터 존버라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서 이 방송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존버라는 게 옛날에 하도 채팅창에 예. 존버 하길래 해서 존버가 뜻이 뭡니까? 그거더라고요. 뭐예요? 존나게 버티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렇죠. 버티는 뭐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손실이 만약에 50%야. 예. 근데 잘랐어. 예. 30%야. 손실 잘랐어. 근데 과연 이게 언제 급반전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를 잘랐다가 다시 시장에 급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급락이 크면 올라갈 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럼 내가 팔아가지고 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또 파는 거를 나중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 사는 또 거죠? 산단 말이죠. 그럴 바에 어차피 회복될 거잖아. 뭐 질병 지금까지 뭐 지놈 바이러스가 뭐 지금까지 지구의상에서 생겨가지고 없어지지 않은 적은 없잖아요. 자연성을 그렇죠. 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마스터 키가 뭐겠습니까? 이제 5월달 하나가 희망이잖아요. 날씨가 25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거 만약에 확산세 안 줄면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좀 잘라야 된다. 아, 그때는 좀 패닉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마지막 희망이지. 근데 그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가볼 눈박이 많은 게 네. 뭐 온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 소멸될 수 있다, 조금 진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게 지금 뭐 약간 따뜻한 나라에서 그렇죠. 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아닌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따뜻한 나라가 생기는데 이게 보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리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에어컨도 킬 수도 있고 이 바이러스가 이것도 바이러스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그 활동하는 온도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온도가 있어. 네. 이게 보통 5도예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다 똑같아. 5도씨 정도. 우리 몇 도예요 지금? 습도가 20-30%. 우리 습도랑 온도 몇 도예요? 이거 우리 체크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데서 네. 원래 확산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죠. 걸려오는 사람들 많고 네. 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둘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걸리기 전에 키스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없는 거 아닌가?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근데 이 보통 날씨가 더울 때는 이게 이제 나와서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네. 그거는 뭐 바이러스니까 거의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더운 나라는 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진정되는 걸 좀 바라고. 확산세가 네.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서 좀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거나 이제 그 내년이 되더라도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달 정도 왔을 때 온도가 보통 이제 이탈리아 같은 제가 다 분석해봤어요. 이탈리아라든가 이란 같은 경우도 5월달 넘어가 25도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뜨거워진 나라니까 지중해 쪽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왔을 때 온도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5월달 돼야 25도 이상 올라가더라고. 요 그때 됐을 때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1, 2주 걸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구 쪽에서 예전에 걸렸을 때 늘었다가 격리 다 했잖아요. 그거가 한 1,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확산세가 이제 확 늘었다가 줄어들기 좀 시작했죠.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모여야 생기는 거니까 그게 이제 떨어지면 아무래도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2주 안에
어느 정도 이탈리아 쪽도 확산세는 좀 줄지 않을까. 아, 요즘 뭐 바이러스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집에 가면은 괜히 열나는 것 같고 괜히 기침 한번 원래 하던 거인데도 불구하고 야, 나 이거 뭐 좀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올리시는 분들 중에 정말 뭐 다들 걱정이시죠. 근데 IMF 때 겪었던 하락, 정말 그 정도로 심하네요. 근데 이게 회사가 종이 조각 부도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조금 그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가 높았던 시기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회사가 부도났냐면 IMF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IMF 때는 어떻게 부도났습니까? 우리나라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금리라는 것 자체가 올라갈 때 언제 올라갑니까? 나라의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경색이 생기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도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외환 보고도 좀 있고 물론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어요. 그 금리 내린 상태에서 부도는 잘 안 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진짜 그 보통 때라면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우리도 0.5를 내렸잖아요. 대단한 호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근데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냥 지금 뭐 0.5를 하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금 아예 뉴스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정도? 근데 지금 상태에서 돈을 풀어도 안 되고요. 금리 내려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 같은 경우 금융위기 왔을 때는 신용경색이에요. 그때도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저금리에서 많이 빌렸고 금리가 올라가서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돈을 풀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그러면 돈을 맨날 풀면 뭐 하냐고.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키가 5월이다. 바이러스 날씨다. 이 날씨가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봤어요. 제가 이 생각을 다 분석해봤었어.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버드에서 누가 연구진이 그걸 냈어. 근데 또 누군가 그거를 반박을 하고 굳이 그래야 되나. 근데 걔네들도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미도에 있는 나라들이 집중적으로 걸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추웠던 지역보다 추웠다가 날씨가 풀리는 지역들, 즉 뭐 영하에 있다가 뭐 5도씩 올라가면서 이제 확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희망인데 그거를 굳이 그놈들이 반박을 하면서 내놓는데 저는 근데 그 정도 되면 일단 확산세는 줄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봤어요. 제가 러시아 쪽도 날씨가 낮고 그런데 러시아 쪽은 많이 안 걸리잖아요. 외부에서 다 걸려온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쪽 보면 습도가 90% 넘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아시다시피 아까도 20-30% 습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은 온도 쪽 보면 7, 8도 되더라고. 딱 걸리기 좋은 날인데 습해요. 저도 러시아 쪽 얘기다 보는 거 거기는 뭐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목이 쉽게 안 다친다는. 제가 목이 엄청 약해요. 저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알아놓습니다. 이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목에 스크래치가 나. 그럼 거기에 10주8구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게 감기로 가는 거거든요. 오한이 오잖아. 그럼 알아 누워야 돼요. 막 목 다 막 가고 기침 나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죠. 건조하니까. 건조할 때 얼마냐 하면 안 좋죠. 찢어지잖아. 거기로 침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습하면 침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은지 컴퓨터가 지금 화면이 나갔어요. 화면이 나가서 지금 유튜브 내용이 안 보이는데 이거 컴퓨터 이거 화면 좀 약간 손 봐주시고 지금 올리신 분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계 시황이나 뭐 정책이라든가 지금 뭐 유가라든가 환율 부분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온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희망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지금 뭐 백날 정책 세도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이거 뭐 블루스크린 뜨고 나라가 지금 또 떴다. 들어오니까 떴어요. 나라가 빚장을 오래 잠궜는데 뭔 해도 뭘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백날 돈 풀어봐야 되는가? 필요 없어요. 이게 빚장을 좀 걸어 잠궜던 거를 어느 정도 해제해 주면서 사람들이 돈을 못 쓴 거를 돈을 써야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왜 돈을 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2, 3개월이 핵심이잖아요.
기업들이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금리를 받든 어쨌든. 나는 정말 솔직하게 지금 버티는 게 얘기해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이게 국가라는 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론 뭐 회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민이 지금 다들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를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이제 제 주변에서까지도 벌써 생겨났습니다. 이제 전화해서 정말 너무 힘든데 대출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얘기가 진행이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대체 이 컴퓨터 또 나갔어요. 나가면 나가네. 지금 저기 감독님이 나가면은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이러네. 이 조실줄 났네 얘도.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이 정말 자기가 궁금한 질문이래요. 이번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 시장 반등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한 소린 거잖아 이거는. 이게 만약에 네. 당연히 단기간에 못 잡죠. 네. 근데 확산세가 줄어주면서 치료제가 나오는 이게 일단 시장은 미리 반등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확산세가 줄면 미리 반등하는 거고. 네. 이게 완전히 잡혔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걷잡 없이 올라가요. 완전 급등이 나오겠죠. V장이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시계에서 U자로 가다가 V자로 가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 얘기는 미국에서 폭동이 안 난다는 전제 조건. 저는 사실 네. 미국이 제일 무서워요. 이 총을 갖고 다는 나라니까 제일 분석이 안 되는 나라 미국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사재기 하고 있는데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봐봐요. 미국은 조금 이상하잖아. 그 네. 영화 보면은 일단 점프 털어. 총으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V자로 갑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무서운 게 나중에 무서운 게 네. 오히려 인플레다. 지금 아. 이 올해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무너질 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쉽게 해서 뭐 6, 7, 올해 말 안에 중반 안에 어느 정도 확산세 꺾이고 백신이 만약 개발된다거나 치료제가 이제 임상 4월 달부터 계속 임상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치료제만 있어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돈 풀렸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가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 있는데 어떤 이유선 간에 뭐 유가까지 만약에 뭐 러시아가 감산을 뭐 쉽게 얘기해서 한다거나 네. 동의한다거나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태면 천연가스 폭락이고 유가 폭락하면 러시아도 사실 뭐 자기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살아남기 힘들죠. 지금 죽어요 걔네들도. 그래서 네. 만약에 감사에 동의를 했어.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만약이라도 또 중동 쪽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그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시나리오지. 지금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뭐 1, 2개월 안에 뭐 세상이 멸망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돈을 풀어서 버티는 거고. 근데 왜 빠졌을까? 오늘. 그게 오늘. 중요한 거잖아. 근데 솔직히 지금 오늘 왜 빠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요. 글 올리시는 분 중에서 정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좀 이해갑니다. 잡다한 말씀 마시고 팩트 좀 부탁합니다. 근데 그 팩트는 지금 한국인 TV 보시면은 또 팩트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방송이 아닌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왜 빠졌는가에 대해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아침에 딱 1% 얘기 듣고 네. 진짜 에이씨 욕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뉴스 딱 보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1%그 소리 든가 동시에. 근데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전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터지면서 안 좋았을 때 정말 다양스러운 주말이 2번 있었어요. 폭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말이라서 영향받지 않고 월요일날 시작할 때 그나마 다양스럽게 시작했던. 근데 이번에는 주말에 있는 게 너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편안하게 보냈지만 돌이켜보면 최악의 주말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토요일날 장이 열렸다면
한번 폭등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오늘처럼 좀 밀렸다면 그래도 하는 게 좀 줄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늘 그렇죠. 완전 개박살난 거 아닙니까? 미리 반영했는데 빠지는 걸 반영했는데 미국 올라왔어요. 근데 또 밀어버리네. 더 밀어버리네. 뭐 미쳐버리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금리를 오늘 내린 게 그래서 솔직히 이제 TV 틀면은 얘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히 저는 이제 갖다 붙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였냐면 딱 틀어서 나오는 얘기들 딱 들어봤을 때 미국 쪽에서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라는 식 하나 일단 예. 그리고 금융 정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뭐 파월도 뭐 이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 뭐 여러 가지를 좀 갖다 붙이더라고요. 붙이는데 저는 지금은 진짜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심리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 심리도 아니고 예.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많이 아니, 봐봐요. 예, 보통 이걸 이거 홀세라고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알려줄게. 예. 보통 우리가 예전에 보면 금리 올라갈 때 어때요? 지수가 빠져? 금리 올라갈 때 뭐냐 이거? 빠지네. 갑자기. 금리 올라갈 때 왜 아니 지수가 금리 올리면은 초반에는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갈지언정. 올라갈 수밖에 없어. 예. 왜? 경기가 좋으니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예.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게 채권하고 주식하고의 싸움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져 떨어져. 채권 가격 반대로 되는 거죠. 떨어진단 말이야. 예. 금리가 올라 채권이 떨어지죠. 그 자금이 어디로 가? 주식으로 오는 주식으로 거예요. 오죠.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보면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 이게 충격이 덜하죠. 근데 이게 옛날 보면 자꾸 우리가 주식이 빠지는 건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잖아. 예. 근데 뭐야? 질문. 안전자산 쪽 금도 지금 빠져요. 근데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완전하게. 그냥 그 돈이 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라 채권은 잘 봐. 1%를 내려서 경제금리를.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도 그렇고 그 채권 그 1%를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채권을 그 폭만큼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럼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맞춰서. 이 주말에 안 썼던 부분을. 그래서 돈이 그걸로 다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빠져들어간 것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거죠. 시장 쪽이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다 안전자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주식을 파서 가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린 게 그래서 제가 아침 봤을 때 오늘이 재수 없구나. 나는 어제 금요일 날 저는 바닥이고 그리고 미국이 급반등했잖아. 솔직히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닥이라고 얘기를 나는 했죠. 내가 맞췄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기술적 감에들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뭐 제가 와우밴드를 통해서 시향을 보냈을 거예요. 네. 오늘 좀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금리. 그럼 금리가 지금 오늘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대략 한 30% 까졌었고요. 그리고 뭐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끝나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돈의 흐름들. 그래서 그걸 빼고 안전선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뭐 나머지는 뭐 거기에다 갖다 이유 갖다 붙이는데 항상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 미국 금리가 그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도 금리 계속 내리잖아요. 계속 폭락했잖아. 그 제로금리 가고 나서 그럼 채권 투자가 어떻게 돼요? 이제 채권에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시장이 바닥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채권은 점점 미국이 이제 금리 내렸고 앞으로 올릴 일밖에 없고 제로금리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에서는 수익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으로 돈이 더 이상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내리면 제로금리를 가면 1개월 정도 안에 효과가 와요.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대로라면 금리를 이제 내렸으니 1개월 후쯤에는 그렇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4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5월달, 4월달. 그때 만약에 때마침 확산세가 준다. 근데 솔직히 확산세가 따지고 보면 이제 좀 퍼질 때는 솔직히 좀 많이 퍼졌는데 여기에서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증가세 이후에 좀 줄어든다 그러면 4월 이전에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겠어요? 힘들죠.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4월달, 5월달 돼야 날씨가 확 올라가는데. 아니 온도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온도 아니더라도 꺾이는 추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만 돼준다라면야 바닥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오늘 나온 것 중에 양쪽 하나 했잖아요, 지금. 7천억 달러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뭐, 물론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또 이제 갖다 붙이는 것 중에 회사채 얘기가 안 나왔다. 회사채를 사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그 자금들이 이리저리 다 들러가면서 뭐 그렇죠. 채권 쪽도 매수를 해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주시장 속에서 좀 빠져나가는 금액보다가 또 하나 뭐 얘기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매 쪽이라서 방향성을 좀 잡게 되면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초반에 들어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전쟁이 나지 않고서야 뭐 10%대가 이렇게 빠지는 경험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전쟁이지. 바이러스와의 전쟁. 전쟁. 전 세계 같이 싸우고 있는 거죠. 참. 아, 빗장 걸어 잠그고. 나는 저 부분도 궁금해. 물론 뭐 계속 나올 때마다 묻는 거고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 이게 진짜 외국인은 약간 지금 팔아당기는 거 보면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들고 얘들 뭐 도대체 마음을 우리가 얘네들은 소통을 못 하겠어.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까 금리예요. 결국에. 근데 자금을 빼지는 않잖아 또. 빼지는 않고 그냥 팔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거지. 이미 나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간 거고 122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나가지 않아도 일단은 얘네들은 채권을 사야 돼. 안전자산 쪽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데. 그래서 그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채권이 돈이 빠져나가야 돼.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어딥니까, 전부 다. 유럽계하고 거의 대부분이 미국계.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쿠퍼펀드, 뭐 그다음에 중국 조금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유럽하고 미국이 어렵잖아. 그럼 돈 빼가야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에이팅 기기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돈을 쉽게 빼고 쉽게 넣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 보시면 살짝 기분 나쁘네. 그게 예전 IMF 이후에 금융경제가 워낙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베트남 같은 데 보면 돈을 넣긴 쉬워. 빼기가 어려워요. 중국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약간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돈을 쉽게 넣다 쉽게 빼니까 나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만 또 들어올 때는 또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외국인 매도도 채권이 이제 거의 제로금리가 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채권 투자 입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식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진짜 큰 자금은 채권입니다. 거의 전 세계 자금의 80% 이상이 채권인데 그러니까 그 채권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풀려나와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개월이면은 어느 정도 국채 금리도 그 0.25 여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하는 애들이 입장에서는 좀 차익실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쯤 때마침 온도도 코로나가 올라가고. 확산 주춤해진다라면 그냥 가파르게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나 세워줬고 그렇죠. 만약에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제는 솔직히 이제 솔직히 우리는 다 긍정적으로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장을 겪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무조건 뭐 좋은 얘기만 해서는 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만약에 부정적인 좀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유로존 붕괴예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저는 약간 좀 혼자만의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예전부터 우리 10년마다 한 번씩 그 얘기 많이 들어봐지 양탁깎기라고. 그러니까 한 번 쭉 빨아먹는 거예요. 하나 붕괴시켜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거대 자금들이 보면은 유럽만 안 해, 아직 붕괴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중남미, 남미 쪽 예전에 아르헨티나하고 뭐 벌거 먹였죠. 그 다음에 아시아 태국하고 한국 다 벗겨 먹였죠. 이제 이번에 유럽 타겟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존이 지금 붕괴되었을 때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유로존이 못 버티죠. 지금 유로존이 된 게 이게 자유롭게 다 왕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도에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유로존 붕괴졌잖아요. 그때 그리스 쪽 얘기 나오면서. 그죠? 그 포르투갈, 이탈리아. 지금 그 나라들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지금 겨우겨우 IMF하고
삭감하기로 하면서 버텨왔어요. 아, 근데 이번에 근데 이제 좀 돈을 문제네. 못 갚는 상황이 이제 오겠죠. 디폴트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어.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아직 이탈리아의 최근에 이제 CDB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예전처럼 뭐 7%, 8%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시점만, 그러니까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유로존 붕괴죠. 그리스, 스페인, 그 최근에 주가 가장 많이 빠진 나라 보면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안 되면 유로존 붕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면 또 거대 자금들이 유럽들의 기업들을 또 많이 또 싼값에 지금 울컥하겠죠. 차트 틀어놓으셨죠? 지금 미증시가 10시 반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좀 늦게 나오고 네. 10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실시간 봐야 되니까 네, 인베스팅 쪽도 지금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존스가 지금 9.71%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냥 뭐 그러면 금요일 날 올렸던 거를 다 토해낸 거잖아요. 토해낸 거네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 그 전날 저점 즉 네. 21,154가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은 지켜낼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지켜낸다라면은 지금 뭐 2,200, 그러니까 29,35네요. 네네. 고주점 부근인데 살짝 깨졌네. 양봉 뽑아내줍시다. 뽑아내면 되지 뭐 양봉. 그러게 진짜 이럴 때 이제 뭐 벌꿀 아저씨들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나스닥은 뭐 6%대니까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해봤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진짜 미스테리하게 좀 밀리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뭐 그 이상의 뭐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몰라요. 이게 또 G7 또 회의하면서 또 이제 뭐 스와핑 한다거나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공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쫙 땡겨올 수도 있어요. 아직 G7 회의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제 곧 거기에 대해서 좀 보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희망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다.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게 매도세들도 지칠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죠? 그래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거래 중지가 됐네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따지고 보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라고 올려주신 분도 있고 지금 공포감으로 하락한 거고 진짜 큰 건 나중에 온다는 거네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공포감보다 더 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원래 공포감으로 빠지고 악재가 나올 때 시장은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무서운 거는 예전 같았더라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게 안 좋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하락은 이게 사람들이 지금 행동을 안 하니까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사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다 상가문을 서로 잠그기 시작하면 그게 뭐 2, 3주 정도 지금 우리나라도 방학도 지금 또 연기되지 않습니까? 거의 계약이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돼 버리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고 참 유가도 떨어지는 부분도 참 보면 볼수록 애간장이 타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전부 다들 치킨 게임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은 계속해서 오늘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자 그러면서도 지금 뭐 반대 매매들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반대 매매 이걸 떠나서 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미국이 50% 빠졌던 적이 2000 그때 금융위기 때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미국이 빠질 때 보면은 뭐 한 차트 한번 잡아주시죠. 1년 걸려요. 이거 반토막 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빠진 거 보면은 딱 2주에 3주 만에 지금 딱 30% 뺐죠. 딱 30% 빼놨습니다.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틀린 거죠. 저는 사실 뭐 금요일 정도에서는 금요일 저점을 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깨고 내려와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틀린 게 아니게 되는데. 그렇죠. 그 저점을 깨면 저는 틀리고, 이제 벌을 받아야죠. 뭐 벌 받아야지 뭐. 근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뭐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무의미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걸 판다라는 것은 나중에 회복될 걸 파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좀 뭐 지금 나오셨던 분들 중에 우리가 지난주부터도 특집을 계속 해왔지만 저도 그 논리에는 100% 공감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물론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진짜 팔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고 진짜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점 조금 더 지금 뭐 반등 나올 때 좀 팔았다가 좀 저점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떨어질 때 그렇죠. 사야지 이게 하다 보니까 못 크죠. 사게 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게 겪어봤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이거 또 떨어지겠지?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이게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뭘 사야 되지? 그래서 스스로 패닉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차피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들이고 네. 시간이 문제인 거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뭐 사태 자체가 뭐 끝없이 가는 건 아닐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시만요. 종목 그래도 한두 개 정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올라오니까 또 이미 있나 이거?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단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위안이 좀 되는 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정말 우리가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음모론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정말 우리 한동훈 파트너가 생각하는 또 증시 세계는 또 어떤 세계관이 좀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올라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뭐 여타 방송을 보면 다 나올 법한 이야기들 뭐 지금 뭐 환율 유가 부분 어때요? 더 빠질 것 같나요? 뭐 지금 뭐 미증시는 어때요? 뭐 선물 쪽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계속 좀 그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제대로 못 했는데 자, 티모시님께서 오늘 우리는 선반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게 생각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금요일 날 빠졌죠. 미국을 선반영하면서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미국이 그날 급등 나오고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선물 때문에 또 3% 빠졌으니까 대략 9%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9% 빠지면 내일 아침에 물론 당연히 이제 미국이 뭐 또 9% 빠지면야 뭐 당연히 투매가 나오겠지만 이제 계산기 때려 보겠죠. 그리고 이제 나사 선물 또 나사 선물 또 눈치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 증시가 과연 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10% 시작해 가지고 추가 음봉을 뺄까? 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지금 우리가 바닥을 논할 수는 없어요. 이제 바닥이 뭔지는 몰라요. 나도 그 개코 같은 바닥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면 바닥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그 생각이 지난주 금요일이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늘도 그 저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제 금요일에 저점을 그죠. 그렇게 본다라면 만약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수가 더 빠져가지고 뭐 5%더 빠지나 뭐 쉽게 해서 5%더 빠지나 10%더 빠지나 손실이에요 이제. 그거를 확정지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건 힘들고 그냥 버티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사람들 다 항복하고 다 던지고 개인들 포기할 때 거기가 바닥입니다라고 나오는데 뭐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전쟁 났어요 벌써. 전쟁 났고 지금 뭐 이제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뭐 진짜 돈과 돈과의 막 이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치킨 케이크 야 너 떠나 너는 야 꺼져 내가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 뭐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은 막 좀비들이 막 뛰어다닐 것 같고 막 지금 막 뭔지 모르게 막 느낌이 약간 진짜 좀비가 촌몰에서 나오는 현상 같아. 영화에서 많이 봤던. 아니면은 외계인이 진짜 들어와서 외계인이 프로그램 조작을 하든가. 그렇죠.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 생조가 되고.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뭐 일단 일단 뭐 지금 죄송한데 또 종목 상담을 그래도 이 참 뭐 지금 구간에서 상담이라는 의미가 저는 종목 상담이 아니라 와신 상담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씹어 먹으면서 이겨내야 되니까 이 종목 상담이라기보다는 거의 와신 상담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목 몇 개 또 올려준 게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도 지금 멘붕이 와서 S&P 지금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난리도 아닙니다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미쳤어요. 지금이 세상이 힘들지만, 다. 지금 힘들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거 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9.11테러였거든요. 이거 전에 제일 폭락이 9.11테러였어요. 아, 9.11. 그때 이제 이후에 주식 좀 늦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입문한 사람들. 또 급락할 때 무서워하잖아. 야, 9.11 테러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안 봤으면 이제 주식 얘기하면 안 돼. 역사상 최고의 하락이다. 금요일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중에 코스닥이 14% 빠졌으니까 그전에는 10%, 9.8인가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14%를 찍었으니까 역사를 이제 있었고 또 나중에 되면 이런 걸 야, 이런 적이 있었지라고 또 이렇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게 참 이런 역사는 안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일도-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써줬으면 손이 아니, 진짜 오늘 같은 날, 정말 나는 오늘 같은 날 밀렸잖아요. 3%씩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우리가 추울 때, 야, 지금 뭐 영하 3도래. 야,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체감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대부분 어제 이제 뉴스를 안 보시고 장 시작할 때 이렇게 가끔 들어오신 분들은 혹은 뭐 일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됐지 하고 보신 분들은 체감 온도는 진짜 그냥 깡통 난 것 같은 시장이 연출이 됐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왜냐면 이제 지수가 14% 빠지면은 종목은 평균당 20% 빠진 거니까. 거의 전전무 20% 빠지는 거죠. 참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지수보다 항상 2배 가까이 빠지는 거니까. 일단 지금 또 종목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작가도 손을 놓고 있어갖고 지금 종목들을 안 보내고 있어서 지금 저도 이거 지금 채팅창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먼저 또 이게 순서대로 올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해주고 안 해주면 어제 또 욕 먹었거든요. 내 거는 왜 빼인 새끼야 또 막 이렇게 해갖고 누구 걸 또 이렇게 또 먼저 해드려야 될지도 지금 체크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올려주신 분은 서킷 후에 지금 미증시 12% 정도 급락이 좀 나오고 있네요라고. 그러네요. 다우존스 지금 약 12%, S&P도 12%, 나스닥도 12% 가까운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옛날에 블랙먼데이 때는 또 바로 해결이 됐지만 참 이번에는 기록을 참 많이 쓰네요, 미국이. 참.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확진자 수가 우리가 좀 줄어들면서 중국 쪽이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선방을 해줬잖아요. 너무나 선방을 잘해줘서 우리 쪽도 물론 뭐 수출 국가고 미국과 뭐 중국의 눈치를 좀 보는 거지만 미국이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 중국은 잘 버텨주고 있고 중국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좀 잘 버텨주니까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었는데 걔 코 같은 소리였어요 진짜. 저도 이거 누구한테 지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제가 누구한테 지랄해야 될까 이거? 진짜 이게 뭐 물론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부 정책 같은 거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 우리나라도. 진짜 좀 할 수 있는 거 선제적으로 좀 때리고 공매도 금지했다는 거 갖다 너무 자화자찬하지 말고 진짜 공매도 금지 이외에도 때릴 거 있으면 더 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오늘은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이제는 뭐 손쓸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유럽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참 말이 되나? 나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일단 87년도 이후에는 뭐 본 적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냥 뭐 곁에 버붙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진짜 뭐 어떤 분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장이 막 미친 듯이 막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냥 다 넣고 잠시 사색 여행을 좀 가면 그게 좋은데 최고죠. 지금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도 못해. 집에 꽁꽁 있으니까
보는 건 계속 보이는 거고. 계속 봐야지. 아, 나 이제 HTS 보면 너무 머리 아파. TV 틀면 계속해서 그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사람을 미치는 세뇌시키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사람들 우울증까지 걸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뭐 홧김에 쇼핑한다 그래도 쇼핑도 도저히 못하고 돈도 없어요, 뭐 하려고 했더니. 술도 못 먹고.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 종목만 딱 LMS랑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LMS도 지금 이제 뭐 솔직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의 의미가 와신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만 시간이 좀 오버가 또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뭐 기술적 분석도 의미가 없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감매도를 넘어서서 더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저로서도 사실 이제는 뭐 이걸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버텨야죠. 나중에 올라올 때 보면 LMS도 이제 올라오면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근데 LMS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다 해먹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이거랑 상관없이 실적 대비해서 이게 그 탄소 나노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회복력이 느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비해서는 분명히 회복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쳐 가져갔다 하락 파동이 두 번째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이거 다 쓸모 없어요. 넣었는데 아마 내일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저점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5월 달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한 13,000원 이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8,500원이에요. 지금 뭐 그거를 어쨌든 뭐 18,500원이든 2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는 뭐 기다리시다 보면 지금 있다. 두 가지 지금 또 다른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딱 더 물어보고 끝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혀 이제 주식을 몰랐던 분들도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좀 이제 뭐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 외에 이제 ETF가 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뭐 매수가 물론 뭐 저거지만 9,870원에 비중 20%, 현금이 20% 있다고 하네요. 레버리지요. 네, 레버리지. 저는 일단 파는 건 아니고 이걸 더 사냐 안 사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사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더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금요일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았으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재료금리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재료금리를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채권을 사야 되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딱 그거를 좀 보시면서 국채금리가 이제 2년물 국채금리를 봤을 때 2년물 국채금리가 한 0.25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바닥에 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정말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세상이 멸망 오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게 뭐 의미가 분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 회복이 되는데 이 지금 하락폭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스템 마비될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걸 이겨내는 양봉 하여튼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변동성이 커져요. 계속. 오늘도 또 급락이 나면 또 그다음 또 급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닌 이제 공조 현상이 나오거나 또 혹은 미국에서 국채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감세 정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그거를 또 용인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카드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나올 때마다 급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훌쩍 1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2부가 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봤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은 저희가 뭐 팩트도 좀 집어드렸지만 시장 분위기 이렇게 좀 비이성적인 구간 가운데 1시간 동안 그래도 함께 해주신
한동훈 파트너님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라면 네. 좀 좁히고 싶을 정도로 진짜 얄밉네, 그죠? 얄밉죠. 뭐 지금 기술적으로 조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또 시간이 된다면 전화 연결이라든지 또 한번 얼굴 뵙고 그때는 우리 같이 진짜 그냥 욕해버리자고요. 네. 욕하는 뭐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밤새지 마세요. 어제도 잠 못 잤거든요. 요즘 다들 밤새시는 것 오늘도 같아서. 거의 밤을 꼴딱 새지 않을까 싶네.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죽기 전에 스트레스 줄 거야. 진짜. 이래서 건강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여기에서 이만 건강 챙기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명성훈 대표님 또 이제 네. 자, D프로가 또 명성우 파트너님이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